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카톡 먹통으로 올 스톱.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제인데 정말 주말 내내 온 나라가 난리였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조간신문 쫙 펼쳐보니까 다 같이 꼽는 키워드가 일상이 마비됐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메시지 전송이 안 된다 이런 단순한 불편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생업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뭐 카카오티 쓰는 택시기사 아니면 카카오 커머스 쓰는 상인들 카톡으로 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연동된 앱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걸로 이제 업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다 치명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카카오 계정 하나로 로그인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게 다 문제가 발생했던 거니까. 그것 때문에 뭐 열차를 놓치기도 하고 많았는데 토요일 오후 3시 반쯤부터였습니다. 판교의 SKCNC 데이터 센터 지하에 비상전원 배터리 쪽에서 불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화재 진압하려고 물을 뿌리기 위해서 서버의 전원을 차단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로 카카오가 내내 먹통이었다가 어제 새벽부터 일부가 재개가 됐고요. 네. 지금은 거의 복구가 됐어요. 어제 밤부터 사진 영상 전송도 이제 가능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측에서 해명을 한 게 예상 못한 시나리오여서 대비책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화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하자면 임대해 있는 건물에 화재가 난 건데 건물에 화재가 나서 전원 공급이 중단돼. 우리로 따지면 말하자면 정전이 된 건데 그러면서 그냥 메인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을 정말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원시적인 사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애초에 좀 막을 수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센터를 분산하고 서버를 이원화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그게 돈이 드니까 그게 아끼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지적이 많고 기본이 망각됐다 이렇게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카카오가 서버를 분산하겠다, 이원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네. 되풀이가 되어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체 데이터 센터는 아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짓고 있어요. 내년에 짓고 완공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제 임대해서 들어가서 지금 저 데이터 센터 운영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같은 건물에 네이버도 임대를 해 있었다면서요. 네이버는 괜찮았던 거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춘천에 있어요. 자체가 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복구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주일 대표. 예. 뭐 우스갯소리로 네. 전쟁은 나도 참을 수 있어도 인터넷 다운되는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주말에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예. 사실 북한의 도발이 주말에 대단했잖아요. 정말 뭐 육해공 동시다발적인 미사일 쏘고 포 쏘고 이렇게 해도 국민들이 별로 동요하지 않다가 카카오가 먹통이 되니까 난리가 나고 모든 뉴스에 톱이 되고 야 진짜 우리 사회가 초연결 사회라는 게 맞구나 저는 실감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도발한지 모르시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 정도로 정도예요. 예, 이제 인터넷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특정 서비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김광희 씨가 얘기를 했지만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대응과 그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카카오가 비난을 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일단 재난 시 백업 어떤 이원화 이런 것들이 미비했던 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도한 서버가 한 군데에 다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상 어떤 대응 체계가 또 부족했다. 그리고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없었다. 뭐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각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춘천에 있고요. 뭐 지금 카카오도 지금 짓고는 있거든요. 네. 내년에 이제 착공한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카카오의 가장 문제점은 쉽게 얘기하면 돈 버는데 너무 혈안이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 독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메신저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독점이에요. 사실상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그램도 쓰고 뭐 이를테면은 페이스북 메신저도 하기는 하지만은 이게 독점이다 보니까 더 여기에 대해서 위험 분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들 뭐 이를테면은 이모티콘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은 엄청 했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은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이게 앞으로 이게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큰 비용인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하나가 있는 거고
카카오 기업 자체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 새삼 드러난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카카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수익 극대화를 문제를 삼다 보니까 이게 기업 분할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 화재랑은 상관이 없지만은 그동안 카카오가 해왔던 방식들을 보면은 지금 지난 14일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51,400원으로 지금 종가가 끝났는데 올해 들어서 54.31%가 빠졌어요. 반토막 났어요. 주가. 예.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70%가 빠졌고요. 카카오페이도 79% 빠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금융 시장이 안 좋아진 영향이 있지만은 카카오가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을 다 쪼개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기업 분할을 해가지고 자회사를 만들고 손자회사를 만들고 손자의 손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상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이 정도의 가치가 있고 수익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25% 빠졌는데 지금 카카오는 거의 2배에서 3배 이상 빠졌어요. 이것까지 치명타를 해서 만약에 다른 서비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카카오에 대한 어떤 신뢰도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카카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불은 사실 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원화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원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PC에다가 1000개 파일을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 건물에 정전이 돼서 제 컴퓨터 못 쓰게 될까봐 외장 하드에다가 복사를 해놓습니다. 그걸 1000개 복사해 놓냐, 100개 복사해 놓냐, 5개 복사해 놓냐에 따라 이원화율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1000개를 복사했어도 그 외장 하드를 돌릴 수 있는,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얼마나 잘 해놓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구체적인 상황들이 아직까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좀 따져 물을 예정이에요. 그래야 원인을 알고 그래야 대응 방식을 다시 한번 좀 세울 수 있으니까. 과방위 국감에서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과방위 같은 경우는 국감이 관련 기관들은 이미 다 끝났고 24일 날 다음 주에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카카오 홍은택 대표, SKCNC 박성화 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서 따져 물을 예정이고요. 대표 부르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고 여야가 됐어요. 이제 오너, 카카오 의장, 또 네이버는 뭐 의장이 아니라 GIO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 오너도 부르고 카카오 오너도 부르느냐, 그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 부르자 하니까 국민의힘에선 그럴 거면은 네이버 이해진도 부르자. 그럼 민주당은 그럼 SK 최태원까지 부르자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되고 있고. 김범수 부르고 뭐 다 부르자 이렇게. 근데 그 수준을 어느까지 할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논의를 해야 됩니다. 증인 채택이 국회법상 일주일 전에 다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 포인트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화재 현장을 다녀온 가방위의 이제 민주당 측 간사죠. 조승래 의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로 갑니다. 김근식 출소 하루 전 재구속.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하기 바로 전날에 다시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원래 출소 예정이었어요. 새벽 5시에. 출소하게 되면 의정부 소재에 있는 뭐 갱생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할 예정이어서 의정부 주민들이 뭐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구속이 다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혐의가 확인이 됐는데 2006년 당시에 드러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가 한 건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장 판사가 그래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히면서 영장을 발부를 했고요. 이게 그러니까 피해자가 언론에 이제 2020년에 이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보도를 보고 나서 나도 이 사람한테 이제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서 경찰에 추가 신고를 했고 그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어제 구속이 되게 됐습니다. 김근식은 그래서 이제 검찰의 이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고요. 어떻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법무부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안양교도소 안에 있는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조사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된 채 조사받고 재판받고 쭉 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오지 않는다는 될 얘기죠. 거란 얘기죠? 김준희 대표. 일단 이게 어떻게 이게 지금 가능하냐. 굉장히 오래전 일이잖아요. 2006년이면은 공소시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7년 정도 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면 지금 2006년에 지금 추행을 했다라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16년 전 성폭행이니까. 그러니까 7년을 보통 적용을 하니까. 근데 이거 같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이 좀 달라요. 뭐냐면은
2010년에 시행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20조 1항에 보면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에 그거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 없는데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네. 그게 유예가 된 거죠. 최소 7년. 그렇군요. 7년을 유예가 돼서 그 다음에 적용이 되니까 아직도 이제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행이긴 다행인데 왜 이거를 진작에 못 잡아냈을까? 뭐 좀 그런 아쉬움도 들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뭐 김근식이 문제가 되고 막 언론에서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지금 수사기관이 찾아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진작에 이런 부분들을 여죄를 분명히 물어서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거 당연히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제야 하는 거를 만시지탄이긴 하지만은 좀 아쉽고 좀 이런 부분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수사기관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고한 건 2020년이네요. 진짜 그러고 20년 보니까. 11월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식도 그 건으로 떠들썩했던 주말이었고 하나만 더 보죠. 이번 주도 국감 지뢰밭.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국감이 이제 3주, 겸임 상임이라고 여가위 정보위 이런 것들 빼면 보통 3주를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번 주가 셋째 주입니다. 네. 그래서 종반이다,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번 주에도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일단 오늘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 사태 관련해서 증인 채택 문제, 과방위에서 뭐 김범수 의장까지 부를지 뭐 요거가 있고, 오늘은 일단 이거 말고는 큰 건 없는데 굳이 꼽자면 법사위에서 헌재랑 군사법원을 감사를 합니다. 헌재 같은 경우는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따져 물을 거고 군사법원에 이종석 국방장관이 이제 출석하니까 거기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뭐 감사원 감사 이런 거 있고 대북 안보 이슈를 다루게 될 거고요. 환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발 문제가 다뤄지게 될 겁니다. 내일이 셉니다. 내일 법사위에서 수도권 검찰청 대상 감사가 있는데 수도권 검찰청이라고 하면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따져 묻게 될 거고 행안위에선 경기도 대상 감사가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그때 잘했냐 이런 것들 여야가 격돌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김준희 대표는 어디 주목하세요? 국감. 뭐 이번 국감은 역대급이다. 예. 어떤 의미로요? 역대급으로 싸우고 있고 좀 저질이다. 역대급으로. 이번처럼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덜 나온 적이 없었고 또 정책에 대한 게 좀 덜 나오더라도 뭐 비리 폭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자체가 실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강한 발언 막말하는 이런 분들만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권성동 의원이 뭐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 이런 발언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김문수 위원장의 뭐 김일성주의자 뭐 이런 막말들 했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최근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김문수 위원장 한 명뿐일까 뭐 이런 걸로 또 올려서 아예 땔감을 지금 계속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좀 문제다. 가장 근데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지만은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방치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막말이나 파행을 하는 거를 관망하다 보니까 더 이제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조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치의 어떤 시그널들을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협치 실종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협치가 안 되면 지금 여소야대 정국에서 뭐 하나 통과될 수 있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또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이런 공약들도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해요.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또 있는 게 지금 정권 교체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감사하는 데 있어서도 보통 야당이 이제 그 감사를 세게 제기를 하는데 거의 문재인 정부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기자들도 사실 국감할 때 드러나지 않게 같이 참여를 하는 게 이 자료를 같이 요청해보자라고 그 의원실을 통해서 같이 하기도 하는데 이게 여당, 야당 어디에다가 같이 일을 해야 될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도 특징 그런 이번에. 구조적인 그 특징이 같이 이번에 껴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닥 있는데요. 아마 이 얘기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간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